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남산 산책길이에요. 도심과 가까이 붙어있는 이곳은 해방촌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산이에요. 서울 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에요. 다음은 신흥시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정원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곳에 오는 발길들이 붐볐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원 박람회인 만큼 다양한 식물들과 꽃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공방들과 가게들은 각자 자신들의 특기로 만들어진 박람회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곳 카페들은 개성이 뚜렷했고 모두 저마다의 다른 감성이 있어요. 모든 곳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단 한 군데도 놓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마카롱 가게를 가보았어요. 이곳은 전부 수제로 만들어져 있는 마카롱들로 가득했어요. 특이한 이름을 지닌 마카롱들은 이름만큼이나 맛도 다양했어요. 다음은 끝없이 긴 계단, 108계단에 왔어요. 아주 긴 계단인 만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림이라 아주 신기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노을을 보러 남산 소월길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곳에는 노을이 아주 예뻐서 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는 노을은 제 감성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 동네 해방촌이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해방촌 구석구석을 소개한 영상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해방 직후 월남한 실향민들이 무리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 해방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방촌, 아마 행정, 법정 어떤 명칭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더 낯익어요. 예. 해방촌, 정확히 어떤 동네를 말하는 거죠? 해방촌이라는 동네는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 용산동 이가와 후암동의 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남산 아래의 중턱에 위치한 동네를 좀 얘기를 하고요. 해방촌이라는 말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해방 이후에 형성된 동네라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걸 좀 주민분들이 많이 싫어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애칭처럼 많이 네. 불리고 있어서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방촌이 그 풍경이 좋잖아요. 남산 쪽에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케냐 대사관 쪽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방촌 쪽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 산책을 자주 하는데 이태원이 굉장히 뜨면서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지금 해방촌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네, 네. 저희가 해방촌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없다로 거의 나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몇 년 전에 연예인 노홍철 씨가 뭐 서점을 개점하기도 했었고 그런 독립서점들 그리고 뭐 각종 예술인들이 만드는 축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실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방촌에 와보시면 주요 상권들은 신흥시장, 그 해방촌 오거리 근처나 이제 아랫동네에 좀 음식점이 많은 곳들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독립서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약간 조용하신 편이어서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큰 불편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소소하게 발생하는 뭐 쓰레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재생 사업에서도 좀 같이 만들어가는 약속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방촌 하면은 그 7, 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잘 나가는 동네였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데 이제 봉제 산업도 쇠퇴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가 조금 쇠퇴하는 과정들을 해방촌도 거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부흥하기 위해서, 재생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동네의 변화를 이끌어냈나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지정한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 사업이 또 지정이 돼서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조만간 이제 물리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신흥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그래도 조금 우리 해방촌의 이름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지역도 더 깔끔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촌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또 지역 공동체에 꾸준히 이어졌잖아요, 활동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궁금한데요. 이제 해방촌 지역 같은 경우에 용산 안에서도 유달리 많은 주민 활동, 공동체 활동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사실 해방촌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작은 동네인데 그 안에서 워낙 다양한 문화예술과 다문화와 그리고 봉사라든지 공방들이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 공방들이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용산 지역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해방촌에서 많이 활동한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창작 활동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문화예술 영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 문화예술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청년 그룹들도 있고 공방들의 다양한 수공예 콘텐츠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형성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고요. 예.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상업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주거보다도 그 상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많이 자리 잡았던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 어떤 식으로 그걸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지역에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사실 서포트 해드리고 좀 더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재생사업에서 8개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뭐 마을 배움터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린다든가 그리고 지역분들이 해보고 싶으셨던 일을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해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그런 것들 공동체 형성하고 또 그것들이 재생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해방촌에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해방촌 역사문화 여행은 늘 참가자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마을 답사를 떠난 해방촌 주민들을 만나보시죠. 이분들이 모두 해방촌 주민들인 건가요? 참여자분들은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오셨고. 네, 오셨고 저기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 이분들은 다 저희 지역에서 역사문화 협동조합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마을 해설사 같은 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을 지금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재생 지역에서는 마을 해설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애초에 그걸 공부하고 해설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먼저 모이셨어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TV 마시고 내려온다고. 근데 여기 외국 분도 계시네요. 네. 외국인 분들이 저희 지역에 크게 네. 잡히는 것만 10% 이상이 아, 외국 네.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 많이 살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 친구분들도 그렇고 해방촌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이 해병대 초대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네. 교회라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해방촌이 역사가 오래됐는데 지정된 문화유산은 조기가 하나예요. 아, 유일하게 네, 하나. 굉장히 독보적인 곳이죠. 그 영어로도 이렇게 해설을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예. 저희 협동조합에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가면 잘 알아듣겠는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 진짜 이 해방촌의 자산이겠어요. 그럼요. 이분들이 계셔서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양성하지 않고 스스로 하시겠다는 분들이니만큼 훨씬 더 이제 퀄리티도 좋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종의 이제 동네 한 바퀴, 마을 탐방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네네. 있는 마을들을 조금 더 먼저 우리가 안 다음에 네. 그것들 관심 갖는 다른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설해주는 과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지역 분들이 또 이 투어에 참여하시는 경우는 평소에 모르셨던 것들도 알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마을 해설사분들이 마을을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읽었거든요. 18세기에 이탈리아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괴테가 돌아다녔던 그 골목길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마을 활동가 분들의 이런 영상 또 특이점도 세월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수백 년 뒤에 그런 역사적, 사료적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대단하죠. 네, 몇백 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네요. 그때 한국 남자 이렇게 잘생겼구나. 한국 여자분 이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 지금 역사의 있다는 현장에 있는 거. 겁니다. 예,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해방촌 지역이 현대 그리고 과거, 뭐 미래 이게 다 공존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그 느낌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그 과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먼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방촌은 정말 말 그대로 해방 이후에 이제 생겨난 마을이거든요. 근데 해방촌에 와보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만한 게 이 한국의 근현대사, 용산의 역사 이것들이 모두 해방촌이라는 마을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곳, 뜨는 곳들이 다 그런 현대와 네, 네. 그리고 옛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 것 같아요. 물레동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예전엔 뭐 철공소라든지 대장간 같은 게 요즘 보면은 또 다른 공간들이 들으면서 그거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재생의 한 면이 아닐까. 그냥 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짓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의 어떤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신흥시장 모습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 니트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서 각광을 받다가 좀 쇠락의 길을 걸었고 지금은 해방 아트마켓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도 네. 좀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활력도 되찾고 자극을 받으셔서 새롭게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생센터에서 예술가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한꺼번에 다 모여서 신흥시장에서 대대적으로 네. 마켓을 좀 열어보자 했어요. 지역에 계신 작가분들이 스스로 좀 모이셔가지고 또 히읗히읗 해외 마켓이라는 네, 그런 해방촌 해보자. 네,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네. 네, 그 마켓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해방촌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독특한 도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면서 도시 재생을 또 이끌어낸다는 게 나름대로 노하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 기존에 무엇이 있었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최대한의 노력하는 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든지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니트 사업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방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갖고 있는 독자성 같은 것들을 재생을 통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네네. 기획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이렇게 니트 산업이 해방촌에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두 분이 또 오늘 니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 예. 이거 해방촌에서 만든 니트입니다. 그죠? 예. 그렇구나. 아, 우리 송의원님 예리하죠? 역시 예. 예리하세요, 진짜. 예. 네. 여기가 지금 해방촌인가요? 네, 아직 이 공장이 있긴 있군요. 공장이 40개에서 50개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니트는 일반 봉제하고 달라서 편집, 원사, 편집, 가공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해방촌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은 편집 공장입니다. 다 달렸죠? 달렸죠, 이렇게. 니트 만들어지는 영상도 그러고 보니까 전 처음 보네요. 아, 예. 저희 해방촌에 오시면 니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신흥시장 안에 해방상점이라고 저희가 공동 판매장 만들었는데요. 네. 빅 사이즈도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주 좋은데 이거 촬영은 또 누가 하는 건가요? 여러 인재들이 계시지만 또 그중에 영상 촬영을 잘 하시는 그분이 이제 주민공무 사업 통해서 해방촌을 기록하는 사업도 하셨고 이것도 저희가 부탁드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니트전을 기획하고 또 니트 공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이유가 있나요? 정말 잘 나갈 때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외집분들이 와서가 아니고 이 지역에서 니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경제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던 거거든요. 옷을 독보적인 디자인도 만들어 드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상점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에 해방촌 상품 다 모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월세 같은 것들 동결해가지고 한 6년 동안 동결했던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고 다 서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해서 좀 이렇게 동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임대료 상승이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잘 지역 안에서 다스려 가고 있는 잘 것 유지가 같습니다. 돼가고 네.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누구가 소유는 있지만 이것들이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서 쓴다라는 개념, 우리가 지역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임대료 엄청 올라가면 아무도 입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네. 그것들은 다시 공멸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동네 시장의 인기가 좀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고 이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신흥시장은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흥시장은 시장의 기능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기능은 똑같지만 기존처럼 이렇게 식료품만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하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재생이라고 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에 맞게 또 변화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네, 이를테면 문화예술시장 이러한 식으로 좀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가을에 신흥시장이 식물원처럼 꾸며서 이게 일종의 또 서울 정원 박람회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걸로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과의 협업 같은 걸로 또 진행했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좋아하셨는지. 특별히 이제 서울역부터 이제 저희 해방촌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길로 이제 정원박람회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마을배움터 통해서 이제 양성되신 해방촌 마을 정원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어느 부분에 이제 작업이 더 필요할지, 개선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 의견도 많이 주셨고, 네. 또 해방촌에 계신 공방하시는 분들이 클래스도 같이 열고 굿즈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협력을 좀 했어요. 해방촌의 역사를 담아내면서 도시재생을 만들어간다.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은 백지에다 그리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 재생시켜야 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에 기록하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 일종의 마을 미디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신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이제 현재의 모습을 거기에 얹어가지고 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해방촌의 현재의 모습을 담을 책도 네, 올해 안에 한 권 정도 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네네. 또 그러면서 또 재생이랄까 도시 활성화, 마을 활성화도 일어나가고. 사실 용산의 마을 공동체 활동은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앞서 시작되었다거나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은 지역 주민분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포용력 있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중심이었죠. 거기가 해방촌이 우리 동네가 중심지였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뻗어나가서 지금 지역 활동, 마을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낡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뭐 복고, 뉴트로, 레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방촌이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관심 많잖아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청년들이 많이 해방촌에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분들이거나 이제 상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또 모여지고 있죠. 결국은 모일 수 있는 그 결속력의 원천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인 것 같아요. 사실 젊은이들은 다 지역에서 처음 올라왔거나 다른 지역 살다가 왔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다양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관들로 인해서 모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더 높지 않을까? 변화되는 마을을 지켜보면서 마을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해방촌 청년들과 청소년들 만나볼까요? 건축해보니까 어떠세요? 멘붕이에요. 뭐라고요? 멘붕. 멘붕? 내한 건축해보니까 어떠세요? 노동인데. 대가 없는 노동. 내가 없는 노동.
들판지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감이라는 곳이 한 동네에 있는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인데 저곳하고 함께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건축 수업을 한번 개발해보자.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달꽃 창작소 이름은 어떤 분이 지은 거예요? 뭐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남산에서 제일 예쁜 게 밤에 보는 달하고 꽃. 그래서 이제 달꽃 창작소라고 지었었죠. 달꽃 창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기보다는 함께 경험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한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역의 청년층까지 함께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또 수업이나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을 지역 네. 청소년, 청년 참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참여를 합니까?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요? 달꽃 창작소가 작년까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한 6년, 7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나중에 다시 그 해방촌의 오지라파가 돼서 마을 활동가로 다시 유입되는 이 연어가 다시 이게 자기 바다로 갔다 들어오듯이 회귀하는 현순환 예, 이거를 노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2, 제3의 달꽃 창작소를 자기가 운영을 해서 또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달꽃 창작소의 이런 활동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꽃 창작소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해방촌 잡지에도 물론 많이 실리겠죠. 실려야죠. 네, 영상이니까 조금 포즈 한번 크게 취해주세요. 더 격렬하게 해. 이제 귀신 같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천천히.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주민분들이 와 이걸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거나 행복감을 느끼거나 이거를 실제 좀 체감을 하십니까? 주민분들은 일단은 해방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막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좋다. 일단 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아기자기한 동네가 된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의 관계들이나 느껴지는 것들이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 동네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효용감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오늘 헬스장을 갔다 왔는데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게 보이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되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또 변화되는 걸 느꼈을 때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변화들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케냐 대사관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방촌 내려오는 이 코스를 예전에 좋아했다가 요즘 이제 바빠서 못 가게 됐는데 네. 두 분의 이런 활동 때문에 그 해방촌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미래 목표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센터 사업이 끝난 뒤에 계속 이어나가실 주민분들을 이제 조직화를 해드리고 네,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일이에요. 해방촌 중심으로 해서 용산구 안에 다양한 마을 활동, 주민 자치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그 활동들이 네. 함께 조직화되고 네트워크화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는 많이 지원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활동가분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활동가분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거가 제일 큰 좀 중요한 목표로 올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는 2020년이 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털을 잡고 사는 마을을 제2의 고향이라고들 하죠. 어쩌면 태어난 곳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이야말로 인생의 희노애락과 오늘의 날을 기록하는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 풍성해질 시민영상 특이점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